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최초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잇몸 염증과 잇몸 치료, 신경 치료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지금 금니 안쪽이 많이 부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잇몸이 부으셨던 경험이 있다면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잇몸 염증은 손으로 만져보면 말랑말랑하면서 볼록 튀어나온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사진에서처럼 눈으로 볼 때 주변보다 빨갛게 보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잇몸이 붓는 현상은 단지 잇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이런 잇몸이 붓고 나면 잇몸약이나 치약이나 소금물 가글로 상황을 이제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뭘 드시고서 잇몸이 좀 가라앉았다 하면은 이제 병원을 안 가시거나 그 병원에 오실 때 말씀을 들으면 몇 번 부었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했어요. 이게 상당히 몇 달씩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붓고 가라앉고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잇몸 염증이 심해지고 치료의 단계가 자꾸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붓거나 이제 한 번 정도 재발이 된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잇몸이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치주 조직에 문제가 생기든가 아니면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이 죽어서 고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왼쪽의 건강한 치아 모양에 비해서 오른쪽처럼 치석이 오래 방치되게 되면 치석에 붙어있는 세균에 의해서 세균이 내뿜는 내독소가 염증을 발생시키고 고름이 생기고 잇몸뼈가 녹고 치주낭이라는 주머니가 생기면서 또 이 주머니가 점점 커지면서 추가적으로 음식물이 더 잘 고이고 치석이 더 잘 생기는 그런 안 좋은 환경으로 계속 악화가 되게 됩니다. 또 사진을 보시면 지금 맨 뒷치아의 옆에가 상당히 많이 부어 있는데요. 화살표로 표시를 해보면 저 선을 따라서가 다 부어 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부은 곳인데 이 정도 되면 통증이 꽤 심해져서 참기가 힘드실 정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악화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한 번 정도 부었을 때 꼭 치과에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지금 맨 뒷치아에 치주염증이 심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노란색 선을 따라서 잇몸뼈가 녹아 있는 거고요. 잇몸뼈가 치아 뿌리끝 가까이까지 녹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취를 하고 깊은 곳까지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깊은 치석과 염증 조직을 제거하게 됩니다. 치주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해서 고름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신경 조직이 죽어서 충치에서 신경 조직이 죽거나 해서 뿌리 끝에 고름이 잡히는 치수염과 함께 발생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경우에는 요 부위에 이제 잇몸 치료 외에도 이 속 부위에 신경을 제거하는 신경 치료를 같이 받아야 치주 질환과 치수염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생긴 질환도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충치가 깊어져서 신경 조직에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지금 뿌리 끝에 이런 염증 주머니가 고름 주머니가 생기게 되는데요. 신경이 죽어서 생기는 고름 주머니도 이렇게 잇몸을 붓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름이 계속 발생하다가 나올 곳이 없으면 작은 구멍이 생기면서 고름이 조금씩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찾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가느다란 검사용 고무를 요 고름이 흘러나온 곳에 넣게 되면 고름의 시작 부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뿌리 끝에 생긴 고름 주머니가 고름의 시작임을 알 수 있고요. 신경을 깨끗이 제거하는 신경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신경이 죽은 원인은 아마도 이렇게 치아 위쪽에 보이는
큰 충치가 신경 조직에 영향을 주어서 여기가 죽게 되고 고름이 차게 됩니다. 요 부위에 고름이 찬 게 지금 검사용 관을 꽂은 이 길을 따라서 잇몸 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고름 주머니를 없애기 위해서 충치를 제거하고 죽은 신경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치과용 재료로 속을 채워서 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게 되고요. 지금 치아의 가운데 부분이 치료에 의해서 비어있기 때문에 치아가 파절돼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받고 난 치아는 이렇게 치아가 깨지지 않도록 크라운을 씌우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더 이상 고름이 발생하지 않고 저렇게 뿌리 끝에 있던 고름 주머니가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치아의 상당히 위쪽 부분에 뭔가 볼록한 것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말랑말랑하지고 단단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잇몸의 고름 주머니가 오래되면 단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CT를 찍어보면 명확하게 원인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고름 주머니가 차다가 뼈를 뚫고 잇몸 쪽으로 나와서 좀 오래되면서 그 부분이 좀 단단하게 된 거죠. 문제가 되는 치아는 신경치료가 되어 있던 치아였는데 다시 신경치료를 하는 재신경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원인되는 치아의 뿌리 쪽에 이제 기구를 꽂고 이제 속에 있는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예전에 치료받았던 것도 제거하고 또 부가적으로 더 청소를 하는 과정이죠. 신경치료가 마무리되어서 모든 신경관이 다시 밀봉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치료를 받으시고 나면 볼록하고 단단했던 부위, 염증이 생겼던 부위에 더 이상 고름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볼록 솟았던 부위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은 잇몸 염증과 치주치료, 신경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또 준비를 해서 영상을 만들거나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